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남구 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개각에서 유임되시고 11월경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셔서 야당의 선거사령탑이 돼서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십니까? 현재로선 제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리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또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선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경영 천재라고 지켜세우면서 기업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과 창조한 일자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지? 네, 전체 액수는 모릅니다만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루이지애나에 준공했던 그 공장의 준공식은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외 대기업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의 일자리가 무려 5만 개입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대규모 투자를 할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된 것은 하청 기업들을 착취한 결과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총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업들이 성공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헌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 그리고 남다른 고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성공의 대가로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복지를 누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의 기원에 동의하면서 바로 이 여당의 대기업, 대재벌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적대시하고 과다한 행정 규제, 과도한 법인세 인상, 잦은 세무조사, 끊임없는 기업 수사, 강성 노조의 불법 파악과 폭력, 이러다 보니까 떠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멀쩡히 있던 기업조차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요 근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소회장의 페이스북 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페이스북은 못 봤습니다만 박 회장님은 늘 간간히 뵙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절절합니다. 네.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달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기업인이 더 위축되기 전에 보다 시장 친화적인, 자본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시장 자본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환이라기보다는요, 분명한 것은 기업이 더 활발하게, 그리고 문자 그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요. 물론 공정거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노동자의 권익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업들로서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동반으로서의 의무,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인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화면 한번 보시죠. 포항 지진 관련 현장 사진들입니다. 총리님도 다녀가셨고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네. 포항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산업과 직접 용역에 의한 정부조사 연구단에 의해서 밝혔습니다. 총리님 보고받으시고 알고 계시죠? 네, 이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포항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이 하게 되면 지진의 직간접 피해가 3,323억 원, 여기에다가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게 되면 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님 등 어느 누구 한 분 책임 있는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분노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담당 장관이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저 또한 차관이 했습니다. 차관이. 네, 포항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나 여러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배보상, 또 도시재건, 책임 규명 등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이 바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 정청 회의 시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우선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갖다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정청에서도 몇 차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 빨리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포항 시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 대책을 담았다는 추경 6조 7천억 중에서 포항 지진 예산이 1.7% 1,113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이 정액 예산 그리고 이 융자 대출 이런 사업을 재백하게 되면 기껏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진 대책 추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낯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총리님, 제대로 된 지진 추경 그리고 관련 예산 편성의 대폭적 정액이 불가피합니다. 총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3,500억 원 이미 지원했습니다만 흥해읍의 그 도시재생 사업을 법을 일부러 개정해가면서 특별 도시재생 사업으로 했습니다. 2,257억이 들어갔는데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께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시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법무부 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께 제청하셨죠. 네,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와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서 윤 후보자가 본인의 말대로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을 수호하는 검찰 수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네, 국회 인사청문회 그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그 해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설명으로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자가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이 듣고 있는데요. 생각입니다. 변호사 스님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위장하기 드러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궁색한 변명과 개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번 개학에서 물러나시게 되면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겠죠. 저는 학교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법과 정의를 가르치던 교수인데 그동안 몸담았던 우리나라 법무행정 검찰 조직을 위해서 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이런 뜻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자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제청을 처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본인이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볼 때 네. 윤 후보자가 지금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통령께는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물론. 네. 지금 이 윤 후보자의 거짓증언을 둘러싸고 소위 뭐 대윤이니 소윤이니 거기다 해당 변호사까지 가세가지고 벌리는 해명과 감사기, 감추기와 의리가
눈물겹다 못해 국민들이 역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안전부 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죠. 예, 제출돼 그 있습니다. 목적과 대상 도시는 어디입니까? 지금 인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단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는 걸로 돼 있고 현재 인구 100만 대도시는 수원, 창원, 그다음에 고양, 용인이 그렇죠. 4개 도시입니다.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의 특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고 도시의 어떤 행정적 명칭 자긍심을 부여 제고하기 동시에 위한 기능이 부여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목적이 결국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통합 창원시를 제외하게 되면 모두가 수도권 소재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중심의 지역 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가 있어요. 청주, 천안, 진주, 김해, 포항시 이것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 다른 제안을 하고 계시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 어디까지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봐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다양하게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크면 그에 맞 옷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도시가 규모가 크게 되면 그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예. 환경부 장관 나오시죠. 우리 장관님 포항, 광양, 당진 제철소의 고로 정비 과정에서 예. 이게 안전벨트를 개발해가지고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고발 또는 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그런 단계에 와 있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라든지 지자체 또 산업부와 어떤 대책 회의를 했거나 또 이 정부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저희 부가 주관해서 네. 이 고로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민관 협의체를 6월 19일 날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미 세 차례 회의가 있었고 8월 말까지 지금 오염물질의 어떤 종류나 수준, 그다음 해외 사례, 대책 방안, 제도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권고를 할 참이고 또 제도화를 할 참입니다. 지금 2차례 시범 측정 결과 해보셨죠? 결과 나왔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 측정은 저희들이 그냥 그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드론으로 간접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확 측정이 드론으로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보니까 유해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도 미비하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러는데 드론으로 2차례 측정했을 때 그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일반 값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단체는 언론의 단순한 보도에 따라서 이렇게 면밀한 분석 없이 조업 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그 경제적 손실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고로 한 기가 정지대가 받는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정지가 돼서 다시 가동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무려 8천억 의 손실이 한 기를 새로 건설하게 되면 2년이 걸리고 4조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은 일단 지자체가 시도가 이미 여러 제재 조치를 이제 취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시다시피 의원님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그 처분을 좀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데 제출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할 참입니다. 지자체는 처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유일한 세계 방법이라 그러는데 룩셈부르크의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래서 포출해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가 앞으로 이들 업체와 함께 용광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러시고요. 우리 장관님
국민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 됐나요? 인천 적수의 그 사태는 수계 전환에 따르는 일종의 그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정수장에 원수 공급하는 것을 바꿔서 다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메뉴를 충분하게 지키지 않고 이를테면 한 10시간 정도 시간을 오늘 직무유가 있었구만요. 네. 자, 지금 인천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혹시 전국적 전수조사를 한 계획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이미 2015년에 통계를 가지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했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도 개선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전수 조사한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참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재난입니다. 먹는 수돗물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됩니다. 네. 인천시장을 갖다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환경부 장관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 좀 하세요. 네, 인천 그 적수 사태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난 뒤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입장도 바뀔 참이고 어쨌든 사과하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가지고요. 매년 10조씩 10년간 투자해서 전국의 수도관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자는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생활 SOC 투자가 아니라 생명 SOC 투자입니다. 장관께서 적극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미 부분적으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예. 네. 들어갔어요. 노동부 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직업공무원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노동 현장, 노동 정책을 잘 알고 또 오랫동안 지켜봤죠. 네. 지금 이 시기에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의 핵심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결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장시간 근로 문제, 뭐 저임금 근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 해소, 안전한 일터 등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중요한 핵심을 비켜나고 있는데 지금 강성 귀족 권력 노조의 개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돌아오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노동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은 한마디로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친노조, 친민노총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대표 얘기하고 또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장관님도 잘 아시는 우리 민노총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전 민주당 정책위장이었던 주대환 씨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죠? 예. 주 의장의 말처럼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경찰과 공무원, 기자, 기업 임원들을 폭행을 이삼고 불법 파업, 고용 세습, 비리를 엮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그들만의 이 민노총을 개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한 노사관계,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책임 있는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 정부, 친민노총 정부니까 반드시 직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이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총리님 잠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짧게 질문하십니다. 그 불경하고 우리 교통부 장관이 총실 주제로 김해 신공항 재검토한다는데 그게 신공항 확장에 국한된 겁니까? 타부지까지
다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번 검증기구는 문자 그대로 검증입니다. 부울경 검증단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제기한 문제는 옳은 것인가, 또 그분들이 지적한 기존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은 올바랐던 것인가, 이것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분이 합의한 사항인데 2분의 시도지사가 빠졌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네. 그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검증기구는 당연히 관련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5개 시도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료임이 결정된 것을 총선용 민심용으로 영남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 사람들을 정치적 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걸 경청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입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한 말씀만 드리면 옛말에 이르기를 보통 충신, 보통 재상은 자기를 임명해 준 임명권자를 위해서 일하고 보다 나은 충신, 양신은 자기가 속한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보다 큰 충신, 재상은 국가와 역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씀. 임기 동안 유념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 을 출신의